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매수 기회가 왔다. 이 가격에 매수하세요. 드디어 하락을 멈추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3일 연속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약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 장이 완전히 종료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9월 6일이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었는데 9월 6일에서도 아직 하락 추세다. 매수를 하려면 좀 더 관망하다가 기다렸다가 바닥이 확실히 나오고 오르려고 할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8월 29일, 8월 12일, 8월 10일, 8월 4일, 7월 22일 등등 제가 1월달 1월 25일부터 삼성전자 크게 오르기 어렵다.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했다가 바닥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2022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96,000원을 찍고 나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중간에 반등은 있었지만 전 고점을 넘으면서 상승을 한 적은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말대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반등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뭘 엄청 잘했다 라기보다는 코스피도 반등을 해주고, 그리고 코스피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나스닥이 최근에 반등을 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상승은 이렇게 지수의 반등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한다. 세계 최초다. 자, 반도체의 정치와 파운드리에 투자하였다 등등 괜찮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4월 7일에도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에도 주가는 떨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은 항상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뭐 때문에 좋다, 뭐 때문에 안 좋다. 자, 이러한 이슈들은 항상 참고만 하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매수와 매도를 할 때에는 이 꼭 차트를 참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분석을 한다면 현재 일봉에서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면 돌파한 게 어제입니다. 사실 어제 매수를 하셨다면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였지만 이 주봉을 본다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은 마감했지만 장기적인 하락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드디어 이동평균선 5주선을 주봉이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월봉을 보았을 때도 이번 달이 양봉이 떴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여전히 하락이지만 이번 달이 양봉이 이 5월봉, 그러니까 5월선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고 바닥이 나오고 오를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봉도 자세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현재에 조금 늦었지만 제가 어제 매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적은 비중으로 지금은 한 10% 비중으로 조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주봉 하락 추세선, 제가 아직까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은 돌파하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또한 약 1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은 월봉, 제가 월봉이 5월선, 지금 오타가 있는데 5월봉이 아니고 5월선을 돌파하는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5월선을 돌파할 때에는 좀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승하는 와중에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떨어지는 것에 분할 매수를 해보셨겠지만 지금 떨어지는 때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고 계속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르려고 할 때 분할 매수를 한다면 계속해서 계좌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나 수익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주봉 하락 추세선과 그리고 월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또 월봉에서도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할 때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즌에는 항상 더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은 6만원, 그러니까 6만원 부근 언저리에서 다시 떨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지나 저항이 6만원쯤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식들은 매일매일 상승할 수 없고 매일매일 하락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리스크가 많은,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1번으로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삼성전자 리스크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매수 기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리냐 라고 한다면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저금리 대출을 한다라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제라는 것은 항상 주기가 있는데 이 금리랑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당연히 반등을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이슈, 저는 다른 이슈들은 많이 자세히 막 완전히 참고해서 보진 않지만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이슈들은 꼭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주기상 많이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트를 봤을 때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어떻습니까? 최근 삼성전자에 장투하고 계신 분들은 약 1년 반이 넘도록 2년 가까이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릉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많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나 수익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저는 추세 추종 매매, 그러니까 상승장이 왔을 때는 비중과 시드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하락장이 왔을 때는 제가 1월달부터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이 예측이 될 때는 이제 손절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 네가 어떻게 그 추세를 다 알 거냐 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이 차트를 본다면 차트도 확률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8, 90% 이상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알 수 없지만 특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큰 돈을 투자하는데 이 정도의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참고도 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를 하시고 그냥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에서 차트에 대한 모든 것과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등을 모두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들이 이렇게 조금만 바닥을 다져주고 바닥에서 행보만 해준다면 이러한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의 상승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계속 상승보다는 다시 떨어졌다 상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도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6만원 부근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수가 다 같이 반등을 해주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총이 큰 삼성전자나 그리고 TQQQ, XXL 이러한 ETF를 투자하기보다는 시총이 크지 않고 바닥이 확실하게 나온 개별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개별주에 투자를 하고 지금식으로 이렇게 ETF나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를 투자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바닥이 나오고 오르려고 할 때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오를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